중1-1 소인수 분해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겉업제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겉업제곱이라는 것은 수학자들도 상당히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있으면 이거를 2를 3번 곱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적지 말고 2의 세제곱 이렇게 적고 3은 2번 곱하는 것이므로 3의 제곱이라고 적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면 4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이 4를 뭐라 부르냐면 미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3을 지수라고 부르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 밑에 있는 거를 위에 있는 만큼 곱해달라, 즉 4의 세제곱은 4를 3번 곱해달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1이 되면 몇 번을 곱하는 거냐는 겁니다. 즉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라는 것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한 번 곱해져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겉업제곱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의는 뭐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에는 1을 빼야 되기 때문에 1은 소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를 3개로 분류를 합니다. 1은 뭐냐? 약수가 1개 있는 겁니다. 1개 있는 것을 1이고 소수는 뭐냐? 그러면 약수가 몇 개 있느냐? 2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수를 뭐라 부르냐면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합성수는 그러면 약수가 몇 개냐? 3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예로는 어떤 수들이 있느냐면 소수의 예들로는 2, 3, 5, 7, 그 다음에 11, 13 이런 것들은 소수고, 소수가 아닌 것들은 다른 수들입니다. 4, 6, 그 다음에 8, 9 이런 것들은 소수가 아니고 1도 아니므로 얘들은 합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는 짝수면서 소수인 유일한 수입니다. 1은 뭐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소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거를 정의를 하느냐? 세 번째, 소인수 분해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이 소자는 소수할 때 소고, 인수라는 것은 약수라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약수. 그래서 약수라는 것이 뭐였냐면 6의 약수는 뭐였냐면 6을 나누는 자연수이므로 1, 2, 3, 6입니다. 그러면 소수인 약수라는 것은 6을 나누는 수 중에서 소수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2랑 3이 6의 소인수가 되는 겁니다. 소수인 약수.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숫자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여기 6을 쓰고 우리가 2, 3, 5, 7 이런 것들이 소수인 것을 알므로 얘를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비슷하게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거고, 예를 들면 18이 주어지면 이것도 2나 3 이런 것들로 쪼갭니다. 2, 9, 18 3, 3은 9. 그래서 18을 어떻게 쓰느냐? 2는 1개, 3의 제곱이 되어 18의 소인수는 소수인 약수므로 2, 3 이렇게 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개수.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의 약수는
몇 개냐면 방금 받는 것처럼 1, 2, 3, 6 4개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6은 2 곱하기 3이므로 여기에 1을 쓰고 2, 그 다음에 여기에 1, 3을 쓰면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3, 1은 3, 3이 6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4개의 약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므로 어떻게 쓰느냐? 1, 3, 9, 1, 2를 쓰면 여기 약수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수의 개수라는 것이 위의 지수에다가 1을 곱한 형태가 되므로 뭐의 A승 그 다음에 뭐의 B승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면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위의 지수를 한 개씩 더해서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맞는지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6은 뭐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2, 4가 맞습니다. 이것도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므로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인수분해를 내가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해보죠. 예를 들면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이 있으면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위에 있는 놈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하면 되므로 10에다가 1을 더하면 11, 7에다가 1을 더하면 8이 되어 88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은 먼저 공약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약수라는 것은 이 공이 뭐냐? 공통인 겁니다. 공통인 약수가 공약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숫자가 12랑 18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2의 약수는 뭐였냐면 1, 2, 3, 4, 6, 12 이 6개가 12를 나눔으로 약수가 됩니다.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 되겠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1이 공통적으로 있고 2가 공통적으로 있고 3이 공통적으로 있고 6이 공통적으로 있으므로 이거의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는 뭐가 되느냐면 1, 2, 3,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약수 중에서 그러면 제일 큰 게 있겠죠. 제일 작은 거는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말 그대로 공약수 중에서 최대, 즉 공약수 중 가장 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와 18 같은 경우는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질이 공약수는 위에 같으면 1, 2, 3, 6이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의 1, 2, 3, 6은 6의 약수므로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이제 그래서 공약수 구하기는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최대 공약수 구해서 약수를 적으면 됩니다. 약수 적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것은 초등학교 때 나옵니다. 10이랑 18이 있으면 이거를 나누는 수를 적습니다. 그래서 2, 6, 22, 2, 9, 18 그 다음에 3, 2, 6, 3, 3은 9에서 여기 있는 두 수를 곱한 즉 2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 6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 A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구성되고 B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그래서 공약수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므로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있는 소인수, 즉 2도 공통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3도 공통적으로 있고 5는 공통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있는 수인 2랑 3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짓을 하느냐, A가 2의 4제곱이라는 것은 2를 몇 번 곱했느냐, 4번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를 3번 곱한 거므로 공약수는 것이 공통인 거므로 2를 4번 곱한 것과 2를 3번 곱한 것의 공통은 3번 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4랑 3 중에 결국은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것. 그래서 3과 2 중에 작은 거 2, 이것도 작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로 주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공통인 소인수를 적고 위의 지수는 두 개의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보죠.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88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정사각형 이런 타일로 쪼개고 싶습니다. 정사각형 타일로 이렇게 쪼개었을 때 이 타일의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요 가로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정사각형으로 정확히 쪼개지려면 120의 뭐가 돼야 되느냐,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쪽에 정사각형이니까 똑같은 길입니다. 이것이 88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즉 120과 88의 최대 공약수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하고 88의 최대 공약수는 일단 큰 수로 빼면은 8로 빼면 8, 15, 11이 되어서 최대 공약수가 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8 곱하기 8로 쪼개자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면 가로로는 몇 개가 쪼개지느냐, 여기 있는 수죠. 요거 15개로 쪼개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는 11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가로가 11개고 가로가 15개고 세로가 11개이므로 총 타일 수는 165개로 쪼개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활용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활용 두 번째입니다. 최대 공약수 활용 두 번째는 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수에 대한 이해냐면, 자, 86이 있습니다. 86을 예를 들면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거의 나머지는 얼마냐 이겁니다. 나머지는 86을 3으로 나눴으므로 나머지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라는 것이 뭐냐면 86을 3으로 나누니까 2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2가 남았다는 뜻은 남은 수를 없애면, 즉 86에서 남은 수 2를 제거를 하면 이게 84가 되고 이것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74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8로 나누면 74를 8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죠? 8, 9, 70이니까 이것도 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라는 뜻은 뭐냐면 74에서 2가 남았으므로 2를 뺀 것은, 즉 72는 뭐의 배수가 되느냐면 8의 배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네모를 도입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68을 어떤 별표로 나누니 예를 들면 5가 남았다는 겁니다. 5가 남는다. 그러면 이게 식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했는 걸 생각을 해 보시면 남았으니까 68 빼기 5, 즉 63이 뭐죠? 별표의 배수가 되는 거죠. 별표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예를 들면 74를 별표로 나누니까 4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똑같은 게 뭐냐, 74 빼기 4가 70입니다. 이것이
별표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별표는 뭐가 되죠? 별표는 결국 63과 7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수가.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되니까 63하고 70의 최대 공약수 7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를 풀어서 68을 어떤 수로 나누니까 5가 되고 74를 어떤 수로 나누니까 4가 남는 가장 큰 수는 얼마냐?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 문제,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최소 공배수 문제는 먼저 공배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공약수와 비슷하게 공통인 배수입니다. 공통인 배수. 그러면 공통인 배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12랑 18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12의 배수는 12, 24, 36, 48, 60, 72, 84, 96 이렇게 쭉 가겠죠. 그 다음에 18의 배수가 18, 36, 54, 72, 그 다음에 90, 18이면 108, 여기도 108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공통인 약수라는 것이 36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7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8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배수는 뭐가 되느냐? 36, 72, 108 이렇게 되고,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6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뭐냐? 공배수는 즉 36, 72, 108은 뭐가 되느냐? 최소 공배수의 뭐가 되는 것 같죠? 나머지 수들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초등학교 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 18, 20이 있다. 이것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인 수부터 먼저 뽑아내죠. 2, 6, 22, 2, 9, 18, 10.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뭐죠 되죠?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공통인 수가 나올 때까지 빼고 없는 수는 그냥 적습니다. 그래서 3으로 빼면 3, 2, 6, 3,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빼면 2, 1, 3, 5가 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수를 다 곱합니다. 그래서 2, 3은 6, 12, 60, 180이 되어서 12, 18, 20의 최소 공배수는 180이 됩니다. 그러면 소인수분을 줬을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하고 이제 비슷하게 합니다. 어떤 두 수든 세수든 똑같습니다. 일단 두 수가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가 있고, B는 2의 제곱,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곱하기 7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수를 먼저 줬고, 위의 지수가 작은 것을 적는데, 최소 공배수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배수라는 것이 다 있어야 되므로 2도 있어야 되고 3도 있어야 되고 5도 있어야 되고 7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라는 의미 자체가 위의 지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2를 3번 곱한 것하고 2를 2번 곱한 것 중에서 큰 것이 2를 3번 곱한 것이므로 이 둘 중에 3, 즉 큰 것을 뽑아오는 겁니다. 아까 최대 공배수는 작은 것을 뽑아오고 최소 공배수는 큰 거 2랑 3 중에 큰 거 3. 이게 1입니다. 1이 1하고 2 중에 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즉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 중에서 공통인 것을 뽑고 위의 지수가 작은 것을 뽑게 되고 최소 공배수는 일단 나와 있는 소인수는 다 적고 그 다음에 위의 지수가 큰 것을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의 첫 번째를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는 뭐냐?
버스 문제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최소 공배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8분 단위로 오고 12분 단위로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동시에 버스가 출발해서 그 다음 언제 동시에 출발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8분, 그 다음에 16, 24, 32, 40 이런 식으로 배차가 될 거고, 얘는 12, 24, 36, 48 이런 식으로 배차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24분에서 똑같고 48분에서 똑같기 때문에 24라는 것이 뭐냐?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4, 2, 3 그래서 24분. 그래서 만약에 7시에 동시에 출발을 했으면 그 다음 시간은 7시 24분에 동시에 출발하고 그 다음은 7시 48분에 이렇게 동시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활용 첫 번째 버스 배차 간격 문제고, 두 번째 활용 문제는 이제 정육면체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활용 두 번째는 정육면체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조그만한 블락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블락의 크기가 12, 그 다음에 15, 8 이러한 블락 레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런 직육면체를 가지고 내가 얘들을 쌓아 가지고 뭐를 만들고 싶으냐?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정육면체라는 것이 뭐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12를 쌓고 15를 쌓고 18을 쌓아 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되므로 결국은 뭐냐? 12를 늘리고 15를 배수를 취하고 8을 배수를 취해서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야 되므로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겠죠. 그래서 12, 15,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공통은 없고 3으로 묶으면 3, 4, 5, 8 그 다음에 4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어서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120이 됩니다. 120. 그래서 120이 되므로 가로로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가로가 12이므로 10개가 필요하고 세로로는 몇 개가 필요하냐? 8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쪽으로는 15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로로 10개를 배치해야 되고 세로로 8개, 높이가 15개이므로 총 직육면체는 몇 개를 써야 되느냐? 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8 곱하기 15가 되어서 120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의 세 번째는 이것도 아까 최대 공약수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문제입니다. 활용의 세 번째도 나머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시냐면 자 3으로 나누어도 5로 나누어도 6으로도 나누어 보니까 나누어도 이 세 수 중 어떤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1을 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내가 구하는 수가 n인데 n을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에다가 뭐를 곱해서 하니까 나머지가 1이니까 1이 돼요. 그럼 이거는 아까와 비슷하게 어떤 뜻이냐면 n 빼기 1이 3 곱하기 뭐니까 3의 배수가 돼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수가. 그 다음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5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겠죠. 그러면 n 빼기 1이 3, 5, 6의 배수므로 결국 3,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3으로 묶으면 1, 5, 2가 되어서 최소 공배수가 30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n 빼기 1이 3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30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30이므로 n 빼기 1이 30, 제일 작은 건 3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의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문제냐면 분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2분의 7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네모분의 별표를 곱하고 이것이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분의 14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네모분의 별표를 곱해서
이것이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분자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모랑 7을 보시면 네모가 7을 나눠야 되므로 네모가 7의 약수가 됩니다. 동일하게 네모랑 14를 보시면 14의 약수가 되므로 네모는 7과 14의 약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별표도 12와 5의 배수가 됩니다. 즉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어떤 수를 구해야 되냐면 분모는 분모에 있는 것은 자 내가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것은 뭐가 되죠? 분모는 분자의 그러니까 두 분수의 분자의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되고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죠? 분자, 즉 7과 14의 최대 공약수는 7입니다. 7. 그다음 분모 12와 5의 최소 공배수 60. 이것이 12분의 7과 5분의 4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게 하는 최소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문제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공통인 약수, 공통인 배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가장 크고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두 수의 곱은 뭐가 되느냐?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와 18을 곱하기 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얘들의 최대 공약수 6과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36의 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인수분의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